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폭염으로 외국 언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불지옥의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울산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또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더위 때문에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기온이 서서히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 열대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름에 기록적으로 열대야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선 열대야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열대야는 이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일본의 기상수필가 구라시마 씨가 만든 용어인데요. 열대지방의 밤처럼 잠을 청하기 힘든 여름밤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온이 높아지면 낮 동안 지면의 습기가 태양열에 의해서 달궈져서 수증기로 변하고 밤 시간대에도 그대로 남아 고온다습한 날씨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지표면은 낮에 태양열을 받아 더워졌다가 밤이 되면 복사열을 방출하는데 낮에 생긴 대기 중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이 복사열을 흡수해서 열이 솟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밤사이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너무 더워서 뒤척인 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올해 여름에 열대야가 어느 정도나 많이 발생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 여름 중 가장 무더웠던 때가 1994년입니다. 이에 이제 서울지방의 열대야가 33일 발생을 했는데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살인적인 열대야라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올여름 대구지방의 열대야 발생 일수는 39일로 기록을 이미 갱신했습니다. 이 열대야는 울산이나 포항 등 동해안 지역으로도 기록을 깼고요. 특이한 것은 강릉에 초열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초열대 현상은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새벽 기온이 한낮의 기온과 비슷할 정도로 정말 이 정도면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네. 일본 동경이 지금 초열대 현상으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사용한 적이 없는 용어가 바로 초열대야입니다. 초열대야라는 용어도 일본인 구라시마 씨가 만들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일본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열대야 증후군이란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데요. 이 열대야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마도 다음날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하고 미디슨 위스콘신대 공동 연구팀은 인간의 뇌는 밤에 잠을 자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컴퓨터의 최적화 기능처럼 시냅스에 쌓인 단백질을 30% 이상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지우고 새로운 기억 저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면 다음날 멍해지면서 모자란 사람처럼 변하는 것은 뇌가 바로 이런 활동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잠을 시원하게 자는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해 봤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예전엔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옷이 있었다래요. 양귀비가 입었다는 빙잠옷은 무대 위를 쫓는데 최고였다고 합니다. 대설산의 눈 속에서 자란 누에 고치실로 짠 옷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옷을 입으면 한여름에서 가을로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이라면 짱이죠. 네,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또 당나라 때 철학자 단지도사는 북극의 빙하에서 사는 수달의 털을 깎아 짠 옷을 입었다래요. 한 벌만으로 무더운 밤을 아주 시원하게 지냈다니까 지금 이런 옷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무지장 비싸겠죠. 그래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옷은 없습니다. 네. 빙잠옷 또 북극 수달 털옷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전력도란 때문에 에어컨을 맘 놓고 켤 수도 없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모시가 있습니다. 모시가 있죠. 네, 모시는 살갗에 들러붙지도 않고 통풍 공간이 있어서 송송 가는 구멍마다 바람이 솔솔 드나듭니다. 올여름 모시 한 벌 장만을 해서 열대를 이겨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모시옷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진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비싸다고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견디기 힘든 열대야가 또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 센터장님, 이 모시옷 말고 또 잠을 좀 시원하고 푹 잘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열대를 이기고 잠을 푹 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 가벼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잠들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한 운동이나 찬물 샤워는 오히려 근육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잠을 푹 잘 수 없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은 최소한 자기 전에 2시간 전에 해주는 것이 좋고요. 샤워도 미지근한 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잠을 자겠다고 맥주나 이제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거는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감신경이나 뇌의 각성작용을 자극을 해서 잠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오면 우유를 마시거든요. 네. 우유는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면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뭐 체리나 바나나, 견과를 먹는 것은 열대야가 발생한다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좋은 먹거리라고 하니까 네. 잠이 안 올 때는 먹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열대야를 이기는 팁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저는 이제 있을까요? 참 오래전부터 썼는데 열대야로 열대야를 이기라는 겁니다. 열대야로 열대야를 이기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생뚱맞죠. 열대야, 전주 카페 열대야를 대야 10개. 그 열대야만큼의 물을 몸에다 붓는 방법으로 뜨거운 열대야를 이긴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열대야 정도의 물을 부을 시간이 지나면은 무더운 열대야는 떠나가고 없죠. 그런 이야기군요. 정말 열대야, 10개 대야로 열대를 이겨보는 것도 재미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센터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열대야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이 기다리고 있죠. 남은 여름철도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